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2D 5강 상대 극좌표계 이해 및 선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캐드 상대 극좌표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 그리기 방법인데요. 방향에 따른 방향 좌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계를 좀 읽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캐드에서는 동적 입력, 요 동적 입력 부분을 좀 ON 시켜서 켜놓고 쓰도록 할게요. 이걸 켜놓고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대 좌표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이 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대 극좌표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정의를 좀 이제 먼저 내리자면, 캐드 도면에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어떤 좌표, 어떤 점과 점을 통해서 이게 절대냐 상대냐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극좌표라고 하는 이 극은 각도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선의 길이 또는 어떤 거리값에다가 이제 각도를 주면서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이제 상대 극좌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뭐 10, 뭐 이게 절대든 상대든 간에 이렇게 10, 20을 주면 당연히 앞부분이 x 지점이었고 뒷부분은 y 지점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아니라 극좌표라고 하는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 각도요. 이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요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의 길이 혹은 또 거리값이 되고요. 요 뒤에 보면 요거 부등호입니다. 요거 부등호로 표현된 거예요. 부등호에 열고 90이라고 주면 여기 뒤에 있는 90이라는 숫자가 이제 각도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콤마가 들어가지 않고 각도로 들어갈 때는 이 부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등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보드 우리 잠깐 볼게요. 키보드 잠깐 보면 우리가 부등호 표시를 할 때 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M 키보드 옆에 보시면 여기 부등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벌리는 거 요거 여기 시작이죠. 부등호의 시작이죠. 요 시작 부등호를 켜주시고 값을 적어주셔야 돼요. 가령 거리가 20이고 각도는 45도다.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주고 부등호를 열고요. 방금처럼 여기 Shift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요거 열어주면서 여기다가 45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뒤에 각도의 도는 표현할 필요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죠. 요걸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0에 부등호 열고 45라고 해주시면 거리값은 20,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부등호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해되셨을 거고. 다시 올게요, 도면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캐드에서 지금 계속 선만 그리고 있긴 한데요. 선은 라인이고, 라인의 단축키는 L이죠. 그 다음에 지우기, 이레이저의 단축키는 E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제가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 치세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칩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캐드에서는 엔터나 스페이스바는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명령을 취소할 때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ESC 키를 누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ESC 키를 좀 많이 누르는 편이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요 개념을 가지면서, 요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 도면 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이 이제 여기 아까 방향 좌표계예요. 이걸 설명드리면서 요 설명이 있었죠. 방향에 따른 방향 좌표계 이해라는 말을 썼죠. 요걸 좀 설명드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 이 방향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선이 우리가 그냥 지금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요 포인트의 점, 여기 포인트의 점, 여기 포인트의 점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 어떤 직각 형태를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가령 이런 형태에서 뭐 이렇게 선이 갈 수도 있잖아요. 각 어떤 이 포인트를.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값, 상대값, 절대값으로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극좌표라는 개념으로 각을 주게 되면 그 각도에 꺾어서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갈 때 여기 좌표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의 거리.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뭐 51점 얼마라고 써 있는데 요 선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내가 요 지점에 가게 될 때 여기 기준에, 그죠? 그래서 요 거리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어떤 기준에서부터, 물론 기준은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기준에서부터 여기 어떤 각도 값이 있을 거잖아요. 가령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한 표현 좀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 어떤 각도가 있으면 요 각도에 기준해서 요 51만큼의 거리의 지점으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뭐 부등호 열고 이제 각도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 극좌표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습하면 또 금방 이해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방향좌표계예요. CAD에서는 요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성으로는 우리가 시계가 어떻게 돕니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소리는 어떤 중심축, 즉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게 시계 방향 맞죠?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도는 방향을 뭐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르자면 이게 정상이니까 플러스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캐드는 그거하고 좀 반대로 돼 있어요. 예. 물론 일상하고 조금 그거를 차별을 두려고 반대로 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캐드에서.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게 캐드에서는 플러스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죠? 됐죠? 그래서 시계 방향 도는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기억하지 말고요. 항상 반시계로 돈다라고 이해하시죠? 됐죠? 반시계로 도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반시계로 도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반시계로 도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라는 하는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원점 기준에 어떠한 방향이 있고요. XY 방향이 있고 그 원점 기준의 XY 방향이 이쪽 방향. 원점 기준의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되셨죠? 또 원점 기준의 위쪽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근데 요 개념으로 하면은 그냥 좌표기 개념인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좌표기계도 플러스긴 한데 얘는 반시계로 돌아가면 무조건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극좌표의 개념에서는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다 플러스 방향, 이렇게 가는 것도 플러스 방향. 근데 반드시 첫 점이 어딘가의 기준으로 여기서 뭔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이 점을 찍었다고 이 빈 공간에서 여기 찍었다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 찍었다고 플러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떠한 지점이 반드시 설정이 되고 시작점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가령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힌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점이 하나 찍힌 상태에서 이 방향이 0도, 이 방향은 대충 45도, 이 방향은 대충 90도, 120도, 180도, 이 방향이 180도니까 뭐 225도, 뭐 여기는 270도, 됐죠? 여기는 뭐 330도, 320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개념 일단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기준의 오른쪽은 0도, 위쪽은 90도, 위쪽은 180도, 밑에 쪽은 270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360도 혹은 0이겠죠. 근데 항상 늘 반시계로만 돌진 않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쵸? 그럴 때는 부호가 붙습니다. 내가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 때 이 방향이 마이너스 90도, 또 여기에서 이렇게 돌 때 방향은 마이너스 180도, 또 여기에서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돌 때는 마이너스 270도예요. 다시 한 바퀴 도는 거는 마이너스 360 혹은 360 혹은 0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사실 이거 가지고만 설명하면 방향좌표계에서 그죠? 잘 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그죠? 예. 저도 처음 배울 땐 그랬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림을 요거 하나 보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해답도 제가 적어 놓긴 했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그림은 우리가 늘 봤죠. 절대좌표 그릴 때부터 계속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야 되고, 선으로 그릴 거예요. 선으로 그리고, 선으로 그리고, 선으로 그리고, 다시 선으로 그려서 제재로 올 건데,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절대좌표는 뭐 x에 50에 y에 20 이렇게 읽지 말고 상대로도 x에 뭐 40, y 제로 이렇게 읽지 말고 거리값으로 여기 10, 20, 30, 40이니까 x 방향은 방향 아니죠. 거리죠. 40에 부등호 열고 여기 기준 요 방향은 아까 몇 도 방향이라고 했습니까? 0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40에 부등호 열고 0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요 지점에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다시 C점 갈 때는 여기 기준에서 여기는 거리는 30이니까 30에 부등호 열고 90도. 자, 요 지점은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냥 40에 부등호 열고 180도.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온 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예, 30에 부등호 열고 270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자, 우리 주모를 한번 해주죠. 도면을 꽉 채우자 그랬죠. Z 엔터, A 엔터. 자,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일단 Z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면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는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이거 지금 우리 동적 입력을 어떻게 해놨다? 켜놓은 상태다. 켜놓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 창들이 이렇게 붙어서 따라와요. 이게 켜져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동적 입력은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거 동적 입력입니다. 요게 동적 입력이에요. 요거 켜놓고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Z 엔터, A 엔터 주목을 하고
휠 꾹 눌러서 요거 센터에 좀 갖다 놓고요. 우리 L엔터 한번 해보시죠. 첫 점을 찍을 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든 절대좌표든 상대좌표든 상대극좌표든 우리가 일단 첫 점은 필요하잖아요. 첫 점을 찍을 때는 요건 절대든 상대든 이 지점에 대해서 절대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x는 10, y는 20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이후에 이 다음 어떤 도면서부터는 이 지점에 A 지점에 대한 좌표값을 이제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로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지점이나 하나 콩 찍으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여기가 원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좌표를 개념을 계속 익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는 0, 10점, y는 20점이라는 방식으로 요 지점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각 극좌표로 가겠습니다. 자, L 엔터 치고요. 됐죠? 10, 20 엔터 주고요. 자, 그럼 요 지점 시작했죠? 여기가 10, 20 부분이에요. 획득 좀 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방향입니다. 거리는 10, 20, 30, 40이고 요 기준에서 이쪽 방향은 0도 방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해볼까요? 자, 40이라고 주고 부등호 열고 어떻게 해요? 0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0 주시면 돼요. 요거 확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지금 요 지점을 우리가 0으로 줬어요. 요 지점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40이라고 하는 거리값 줬고 뒤에 각도는 주지 않았지만 요 각도값을 좀 여기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살렸는데요. 요 뒤에 부등호 보이시죠? 요거 아까 제가 부등호 넣었죠? 그죠? 아까 지금 키보드상에 우리가 40에 부등호 열고 얼마 준다고요? 각도가 0도였죠? 요렇게 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주셔야지 됩니다. 키보드 누르는 방법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됐죠? 자, 그럼 0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B에서 C 갈 땐 요 방향은 거리는 30이고 각도는 90도 맞습니까? 여기가 0도니까 요 방향은 90도죠. 맞죠? 요 방향 90도예요. 자, 그러면 30에 부등호 열고 90이라고 주시면 돼요. 예, 부등호가 사라졌지만 부등호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엔터 주시면 됩니다. 닫고. 자, 여기에서 C, D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방향은 여기가 0도고 90도고 요 방향 180도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에 부등호 열고 180이라고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방향이 왼쪽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40에 부등호 열고 여기를 180이라고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가요. 요거 분명히 제가 부호는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거리값을 주고 각도만 주는 거예요. 부등호 필요 없습니다. 부등호 필요 기호, 부호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 지우는 방법은 언두에서 U 엔터 치시면 백 돌아오는 거예요. 자, 거리 다시 주고 부등호 열고 방향이 180도. 방향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거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부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엔터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 기준에서 밑에 방향 몇 도입니까? 여기가 0도, 90도, 180도, 밑에는 270도죠. 왜냐면 90도가 3개니까요. 이해됐죠? 거리는 30에 부등호 열고 270이라고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ESC 눌러주면 되겠죠?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요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돈 거는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얘를 읽을 때, 요 방향을 읽을 때 반대 방향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L 엔터. 첫 점은 10, 20이에요. 요거는 절대 방식으로 무조건 찍는다 그랬어요. 자, 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요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0도죠. 혹은 이건 아까 18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180도로 한번 넣어보죠. 40에 부등호 열고 180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360이었죠. 제가 왜 180을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360이에요. 이해되시죠? 360이죠. 혹은 0도라 그랬어요. 0도는 아까 했고 이제 지금 360이라고 적어줬어요. 엔터 치면 여기 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읽을 때는 90이라 그랬잖아요. 플러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방식으로 반시계로 안 읽고 반시계로 읽으면 시계 방향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이 돼요. 자, 그래서 3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270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D까지 갈 때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반시계를 읽으면 여기 플러스 180이지만 시계 방향을 읽으면 마이너스 180이죠. 되는가 봅시다. 4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180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끝점을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붙겠죠. 네. 클릭하지 말고 자, 아직은 클릭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를 읽으면 마이너스 90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3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90에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자, ESC 쳐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예,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예, 이상 없죠?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레이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요거 예제 볼게요. 얘도 지금 아직은 답안지를 넣어줬지만 이 다음 도면부터는 동영상의 해설을 좀 참고해 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답안은 좀 생략했어요. 요 도면 우리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가려봐 이렇게 반시계로 돌라고 하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읽는 방식은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요. 자, 요 지점 우리 첫 점이니까 x는 마이너스 10, y는 마이너스 20인 지점이 첫 점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엔터 치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첫 점은 여기 찍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0도 방향입니까? 여기 기준에 오른쪽 여기 0도 방향이죠. 거리는 20 맞습니까? 20에 부등호 열고 0도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거리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10, 10이지만 이 대각의 길이는 사실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실 루트 2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일 텐데 그걸 또 계산을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우리 상대좌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예제는 혼합 예제예요. 그 다음에 절대는 빼놓고 상대하고 상대 극좌표를 섞어서 쓰는 혼합 예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오른쪽 올라가 볼게요. 얼마입니까? 10, 10 하시면 되죠. 지금 상황이 상대 좌표잖아요. 엔터 치시면 10, 10 가는 거예요. 10, 10 엔터 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상 없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또 이제 극좌표로 가시면 돼요. 상대 극좌표로. 여기 기준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 때 여기는 90도 방향이고 거리는 20이에요. 20에 부등호 열고 90 엔터 치시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간 여기도 대각이니까 거리를 지금 그쵸?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좌표를 찍죠. x는 마이너스 10, y는 그냥 10이에요. 자, x는 마이너스 10, 10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만약 이렇게 잘못 이렇게 탁 그려졌다. 그러면 이걸 ESC 누르고 그렇게 하진 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U 언두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U라고 추고, 그죠? 한번 확대해 볼까요? U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언두라고 하거든요. 실행을 취소시키는 거, 뒤로 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U 엔터를 치시면 여기 있던 점이 다시 요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예, undo U 치시면 돼요. undo 그래서 U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됐고, 자, 요 방향은 몇 도입니까? 여기서 반시계로 방식으로 읽으면 요까지가 거리는 20에 180도죠.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읽어볼까요? 하는 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거리는 일단 20이고 시계 방향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0 맞습니까? 20에 부등을 열고 마이너스 180 됐죠.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여기 올 때 또 여기도 상대좌표가 있는 게 낫겠죠. 요 지점 여기 점 x는 마이너스 10, y도 마이너스 10이네요. 이해됩니까? x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엔터 주시면 뒤로 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는 거 요것도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 지점이 0도니까 요 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 맞습니까? 마이너스 90이죠. 20에 부등을 열고 마이너스 90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점 여기죠. 맞죠? 여기도 x는 10, y는 마이너스 10이에요. 10, 마이너스 10 엔터 주시면 딱 붙겠죠. ESC 몇 번 눌러주시면 도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레이저로 지우고. 자, 그 다음 도면. 자, 요 도면 한번 볼게요. 요 도면도 생긴 건 이렇지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A 지점에 대한 어떤 범위, 위치값이 없다 그죠? 아까는 눈금 모눈정이처럼 눈금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 도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그릴 땐 이런 식으로 어떤 눈금은 다 이제 뺄 거예요. 눈금을 빼고 이제 조금씩은 실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눈금 그려서 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걸 그냥 손으로 그릴 때나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는 실무적으로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캐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기계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건축이든 전기든 배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캐드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실무 스타일로. 자, 그러면 아무 점이나 찍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위치를 내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냥 90 가면 되는 건 상대좌표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상대 극좌표로 가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우리 초점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시작을 LNT라고 칠게요. LNT라고 치고 아무 점이나 콩 찍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콩 찍고 요 지점 기준으로 90만큼이 몇 도의 방향이 있습니까? 0도 방향 맞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0도 방향 90이죠. 자, 그러면 90에 부등호 열고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휠을 밀거나 당기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되죠. 자, 그 다음 윗방향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20에 90도죠. 여기 반시계를 읽으면 맞죠? 반시계를 읽으면 윗방향. 근데 요거 일부러 시계 방향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리는 20이니까 20에 부등호 열고 어떻게 읽죠? 시계 방향 읽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이다. 그죠? 맞습니다. 2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270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90 적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270은 제가 일부러 같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읽자면 요렇게까지 읽어야 되면 몇 도? 180도고 거리는 45예요. 45에 부등호 열고 몇 도? 180도. 엔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각도는 있어요. 40도는 알겠는데, 그게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 비슷하게 생긴 여기 50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평행한가요? 평행할까요? 사실 여기에 좀 힌트가 있긴 하네요. 45에, 그 다음에 15에, 30을 더하면 90 나옵니까? 아, 90이네요. 맞죠? 야, 그것도 있지만, 이 각도를 보면 여기가 40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각도는 없죠? 근데 위에 보니까 이 각도가 똑같아요. 위쪽도 40, 여기도 40이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게 여기가 각도가 40, 40이니까 두 개를 평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억각이라 부르기도 하겠죠? 맞죠? 여기 마주보진 않지만 떨어져 있는 이 각도 억각이겠죠? 어쨌든 이 각도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평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알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리값은 50이고 각도는 몇 도?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를 읽게 되면 이거 40도예요. 이렇게 50이라고 주고 부등호 열고 40이라고 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자, 뒤로 여기 거리는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180도 맞습니까? 30에 부등호 열고 180도 엔터.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몇 도로 줄까요? 요거 약간 계산이 필요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거리는 50인 건 알겠는데 각도가 여기서부터 뭐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각도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도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에 40도를 뺐으니까 요거 기준에서 요 사이는 140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마이너스 140도, 그럼 40도, 140도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요렇게 읽는 것보다는 요거 뺀 140도를 그냥 마이너스, 즉 요거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40도 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에다가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140도를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일단 언두 한번 하고. 자, 그거는 이제 시계 방향 읽은 거고, 반시계로 읽은 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고 40이니까, 아, 220도네요, 여기까지가. 이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이니까. 암산이 힘드시면 계산기 꺼내서, 그죠? 여기서 180 더하기 40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죠? 밑에 다 계산기 다 들어있을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0에 부등호 열고 몇 도? 220도로 한번 가보죠.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는 15mm죠? 각도는 180도겠네. 15에 부등호 열고 180.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은 이제는 그냥 클릭으로 끝내겠습니다. 클릭해주고 닫아주겠습니다. ESC. 클릭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렸고요.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있을 법한 도면입니다. 근데 뭐 별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그리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자, 여기 시작점이 또 여기네요. 그죠? A점. 이제는 아예 뭐 방향도 없네요. 여기 0,0 좌표도 없네요. 그냥 이 지점 그냥 내가 그냥 막 임의로 하나 콩 찍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시계 여기 이렇게 해서 항상 저 반시계로 그리긴 하는데 이거 시계 방향으로 그리기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걸 반시계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여기는 그냥 라인으로 선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의 도면이에요. 어쨌든 시작점은 여기다, 그죠? 엔터 치시고, 자, 아무데나 콩 찍죠. 콩 찍고, 요 지점이 지금 A 지점. 자, 여기에서는 시작부터 각도가 32도에 33이래요. 숫자 잘 보셔야 돼요. 안 헷갈리게. 자, 33에 부등호 열고 몇 도? 32도. 맞습니까? 그죠? 요거 요렇게 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거리 값이고 요거는 각도 값이고 맞죠? 맞죠? 요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게 요거 요렇게 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거 수치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꼭 도면이 반듯하게 뭐 10, 반듯하게 15 이렇게 나오는 도면이 있으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뭐 100, 105, 110, 120 이런 식으로. 근데 도면에 막 31.2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도면, 실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밀리미터 도면, 우리나라 밀리미터 쓰죠? 표준으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사실은 딱딱 정수든 이 뒷자리든 어떤 선을 좀 끊어서 쓰는 게 좋아요. 100, 200, 300, 150, 200, 370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제 인치 도면 같은 거를 그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치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쵸? 2.54cm잖아요. 맞죠? 1인치가.
맞죠? 25.4mm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수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치를 안 쓰는 게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산하기가 좀 수월하죠. 물론 뭐 외국에서는 또 인치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치를 안 쓰죠. 근데 꼭 우리가 밀리미터 도면만 쓰는 게 아니라 외주로 어떤 도면을 받을 때 혹은 도면을 그려낼 때 수출을 하게 될 때는 인치로 도면을 또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소수점이 막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수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걸 쓰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몇 도? 각도는 32도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도에 60이죠? 60에 부등호 열고 0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는 25는 알겠는데, 요 사이 각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180도 더하기 135도를 막 계산기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사이의 각도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계산기 꺼내서 180도죠, 그죠? 180도 빼기 130도 해주면 45도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25고 부등호 열고 45라고 주셔도 됩니다.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각도는 135도라고 써있지만 이건 수직이죠. 예, 20에 부등호 열고 90이라고 주시면 돼요. 됐고, 자, 왼쪽으로 꺾는 건 20입니다. 20에 부등호 열고 180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는 50이죠. 50에 부등호 열고 145라고 크게 써있네요.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얼마입니까? 35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값, 요거는 10의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35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180도 엔터.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각도 정보도 없고 거리값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끝점 가서 클릭해 주시고 ESC 몇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땐 이 계산기를 꺼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학용 계산기든 어떤 계산기든 가지고 쓰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각도, 상대 극좌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릴 때는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이때까지 배운 것들 보면 여기다 하나 좀 추가합시다. 절대값도 배웠어요. 절대좌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좌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상대 좌표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극좌표가 나왔어요. 상대 극좌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앞에 뭔가 하나 생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이면 절대 극좌표라는 말이 좀 생략된 것 같지 않나요? 맞죠? 네, 이거 눈치채셨다면 그죠?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이걸 괄호를 일부러 이거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이건 안 씁니다. 예, 안 쓴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절대 극좌표라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상대 극좌표는 내 제자리 위치에서의 각도죠. 자, 우리 도면 꺼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원점 여기고요. 상대 개념에서 내가 이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잖아요. 좀 확대해서 내가 요 지점에서 요렇게 올라갈 때는 요 사이의 각도를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 극좌표를 가지고 요거 그려냈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원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요 지점에서부터 요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좌표 값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원점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각도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 나오겠죠? 32.233527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표 안에서의 극좌표는 계산이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만들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려내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건너뛴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대 극좌표로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니까. 얘는 이해가 힘들어요. 계산을 해야 돼요. 캐드를 그리면서 계산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캐드로 노면을 빨리 그려내야 되는 게 어떤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건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은 CAD 2023 버전의 2D고 다섯 번째 강의 상대 극좌표에 대한 이해하고 선 그리기 작업을 했고 이때 방향 좌표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서 상대 극좌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려내는지 설명드렸고 반드시 우리는 동적 입력을 켜고 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켜서 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이해되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에 문의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